안녕하십니까. 만화공인중개사의 저자 이용훈입니다. 오늘은 공인중개사 법령 및 중개실무 제6강 시간으로서 중개사무소 개설 등록에 대한 걸 같이 공부하도록 하겠습니다. 1. 등록신청 2. 중개사무소 등록신청 시 구비서류 3. 중개사무소 개설 등록의 기준 4. 무등록 중개업자 즉 비기업 공인중개사 등에 대해서 같이 공부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등록신청입니다. 공인중개사가 자격증을 취득한 다음에 공인중개사가 돼서 개업 공인중개사 되려면 중개사무소 개설 등록을 해야 되는데, 개설 등록을 하기 위해서는 등록 신청을 해야 됩니다. 먼저 이 등록 신청의 법적인 성질입니다. 법적인 성질 네 가지가 나오는데, 첫 번째는 대인적 허가입니다. 대물이 아니라 사람에게 한다 해서 대인적 허가이고, 두 번째는 일신전속입니다. 일신전속 즉 공인중개사 자격을 취득한 자에게 해준다는 얘기입니다. 세 번째, 적법요건. 그렇죠. 법에 규정된 그 적합한 요건을 갖춰야 된다는 것이고, 마지막으로 기속행위입니다. 기속행위. 재량행위가 아니라 법에 규정된 대로 해야 돼요. 그래서 즉 공인중개사 자격증을 취득하고 일정 요건, 중개사무소 등을 갖춘 다음에 그 사람이 등록관청에 등록신청을 하면 그 등록관청은 법에 기속되어 있기 때문에 그냥 그대로 등록을 하고 중개업을 할 수 있도록 여건을 만들어 줘야 된다는 얘기입니다. 일신전속이기 때문에 이건 상속이 안 돼요. 내가 공인중개사라고 해서 내 자식이 공인중개사냐, 그건 아니죠. 한 대에서 끝나는 겁니다. 그 자식 역시 공인중개사 자격시험에 합격해서 공인중개사 자격증을 취득해야만 하는 겁니다. 자, 중개사무소 개설 등록 이제 신청에 대한 거. 자, 신청에 대한 걸 구체적으로 살펴보겠습니다. 첫 번째, 법인 또는 공인중개사. 자, 소속 공인중개사는 제외합니다. 법인 또는 공인중개사로서 중개업을 영위하려는 자는 중개사무소를 두고자 하는 지역을 관할하는 등록관청에 등록하여야 한다. 자, 등록관청에 등록해야 됩니다. 등록관청. 그러니까 자기가 두고자 하는 중개사무소를 관할하는 관청이죠. 거기에 등록해야 된다는 얘기입니다. 두 번째, 등록 신청은 개별적으로 해야 한다. 자, 등록 신청은 개별적으로 한다. 이거 뭐냐면 나중에 또 배웁니다. 중개사무소를 공동으로 사용할 수 있습니다. 그러면 각 개별 공인중개사들은 개업 공인중개사로서 활동을 하기 위해서는 각자가 개별적으로 등록을 해야 된다는 얘기입니다. 세 번째, 종별을 달리하여 업무를 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다시 등록 신청을 해야 한다. 종전에 제출한 서류 중 변동사항이 없는 서류는 제출하지 아니할 수 있으나 종전의 등록증은 반납해야 한다. 자, 세 번째, 종별을 달리한다. 종별을 달리해서 등록을 하는 경우. 자, 이 경우는 뭐냐면 예를 들어 드리겠습니다. 개업 공인중개사인 개업 공인중개사가 법인인 개업 공인중개사로 공인중개사인 개업 공인중개사로 법인인 개업 공인중개사로 종별을 바꾸는 거예요. 자, 이럴 경우에는 다시 등록을 해야 된다는 얘기입니다. 등록 신청을 다시 해야 된다는 거고, 종전에 제출한 서류 중 변동사항이 없는 거, 뭐 중개사무소 위치가 그대로라든가 이러면 그건 낼 필요 없지만, 공인중개사인 개업 공인중개사로 등록증을 발급받은 걸 법인인 개업 공인중개사로 바꿔야 되지 않습니까? 그래서 등록증을 다시 제출해야 된다는 얘기입니다. 기존에 받은 거는. 자, 네 번째, 부측에서 중개사무소에 개설 등록한 것으로 인정한 개업공인중개사. 이전에 중개인이라고 했습니다. 부측 인정 개업공인중개사가 공인중개사 자격증을 취득하여 해당 등록관청 관할구역 안에서 공인중개사인 개업공인중개사가 되고자 하는 경우에는 이미 교부받은 등록증과 변경사항을 증명하는 서류, 즉 공인중개사 자격증입니다. 서류를 첨부하여 등록증 재교부 신청을 해야 한다. 재교부 신청이니까 재등록이 아니에요. 즉 신규 등록 절차 없이 등록증 재교부 신청으로 기존에 하던 업무의 계속성을 유지하게 해주는 겁니다. 네 번째, 종별을 달리하는 거랑 같은데, 자, 이거는 부측인정 개업공인중개사가 공인중개사인 개업공인중개사가 된 겁니다. 자, 이 경우에 부측인정 개업공인중개사가 공인중개사인 개업공인중개사로 그 등록 관청 관할 안에 다시 개업을 하는 경우입니다. 이 경우에는
아까처럼 종변을 달리할 때는 등록을 다시 했지만 이때는 재교부 신청으로 한답니다. 재교부. 그 등록증 재교부 신청을 함으로써 신규 등록 절차 없이 가능하다는 얘기입니다. 다섯 번째, 부칙인정 개업공인중개사가 등록 취소 처분을 받거나 폐업한 경우 부칙인정 개업공인중개사로서의 법적 지위가 상실되므로 다시 등록 신청하는 건 불가능하다. 자, 5. 부칙인정 개업공인중개사가 폐업 스스로 문을 닫은 겁니다. 폐업을 하거나 아니면 등록 취소 잘못을 해서 법에 저촉된 행위를 해서 등록이 취소되면 다시는 이 사람은 다시 등록할 수 있다 없다? 없습니다. 물론 다시 등록할 수 있는 방법이 있죠. 공인중개사 자격증을 취득해서 공인중개사인 개업공인중개사로 등록 신청을 하면 됩니다. 그렇지만 부칙인정 개업공인중개사로서 폐업이나 등록 취소된 경우에 여전히 부칙인정 개업공인중개사로 다시 등록할 수는 없다는 것을 말합니다. 자, 이렇게 되어 있는데 그럼 등록 관청은 어디냐? 자, 오늘 이제 등록 관청을 보겠습니다. 자, 등록 신청에서 등록 관청. 등록 관청은 여러분들 딱 하나 기본적으로 아는 게 하실 건 시군구청장이에요. 시장, 군수, 구청장을 말합니다. 등록 관청은. 자신이 두고자 하는 중개사무소를 관할하는 시군구청장을 말해요. 자, 법인인 경우에는 주된 중개사무소를 말하는 겁니다. 그 중개사무소를 두고자 하는 지역을 관할하는 시장, 군수, 구청장이 등록관청이 되는 것이고, 시장이라는 것은 시장, 구가 설치되지 아니한 시장과 특별자치도의 행정시 시장을 말한다. 특별자치도는 지금 제주도밖에 없습니다, 현재. 그리고 특별자치도가 아닌 시도의 경우에는 구의 구청장이 등록관청이 됩니다. 이 경우에, 시도의 경우에는, 특별자치도가 아닌 시도의 경우에는 자치구나 비자치구든 모든 구청장이 다 등록관청이 됩니다. 자, 이렇게 등록신청에 대한 걸 알아봤고, 다음은 중개사무소 등록신청 시 구비서류에 대해서 같이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중개사무소 등록신청 구비서류는 공인중개사인 개업공인중개사하고 법인인 개업공인중개사, 그리고 외국인 및 외국법인의 구비서류, 네 번째 분사부서 설치 시 구비서류, 이렇게 크게 네 가지로 나뉩니다. 먼저 첫 번째로 1. 공인중개사인 개업공인중개사, 공인중개사인 개업공인중개사의 구비서류를 한번 보겠습니다. 공인중개사인 개업공인중개사의 구비서류는 공통서류라고 표현하기도 합니다. 그 네 가지가 있는데 앞머리 글자만 따서 신교소사라고 좀 암기하시기 바랍니다. 신교소사. 신은 그 부동산 중개사무소 개설등록신청서예요. 자, 개설등록신청서. 그죠? 신청을 하려면 신청서에 글을 써서 내야 될 거 아닙니까? 개설등록신청서고, 두 번째는 실무교육수료 확인증 사본 환부입니다. 실무교육, 이거는 교육인데 무슨 교육? 실무교육입니다. 실무교육. 내가 실무교육을 받았으면 그걸 수료한 수료 확인증을 끊어줍니다. 수료 확인증. 사본 환부를 제출하면 되고, 세 번째는 이게 중개사무소의 소자입니다. 중개사무소를 확보했음을 증명하는 서류입니다. 중개사무소 확보했음을 증명하는 서류 좀 자세히 보면, 건축물 대장에 기재된 건물에 중개사무소를 확보했음을 증명하는 서류 환부를 말합니다. 건축물 대장이기 때문에 건축법에 따른 가설 건축물 대장은 제외한다는 거 꼭 기억해 주시기 바라고요. 그 건축물 대장에 기재된 건물이라 하는 것은 준공검사, 준공인가, 사용승인, 사용승인 검사 등을 받은 건물로서 건축물에 기재되기 전의 건물도 포함을 합니다. 예. 그리고 중개사무소를 확보하였다는 건 어떻게 확보하냐면, 본인이 소유하고 있으면 소유주, 소유 또는 전세, 임대차 또는 사용대차 등의 방법에 의하여 사용권을 확보해야 합니다. 자, 다만 건축물 대장에 기재되지 아니한 건물에는 중개사무소를 확보했을 경우에 건축물 대장 기재가 지연되는 사유를 적은 서류를 함께 내야 합니다. 네 번째는 반명함판 사진이에요. 사진 한 매를 제출하면 됩니다. 그래서 제일 중요한 글자만 따서 신교소사. 오지선다라고 그랬잖아요. 우리 시험 문제가. 근데 4개니까 시험 문제가 딱 4개 줬고, 모의고사에도 아주 잘 나오는 내용입니다. 워낙 또 중요하고요. 자, 두 번째는
첫 번째는 공인중개사인 개업공인중개사였고, 두 번째는 법인인 개업공인중개사입니다. 법인인 개업공인중개사. 법인인 개업공인중개사는 똑같아요. 아까 공통적으로 신, 교, 소, 사. 설명을 아까 했으니까 여기선 설명을 생략하도록 했습니다. 다만 법인의 경우에는 등록관청이 행정정보의 공동 이용을 통하여 법인 등기사항 증명서와 건축물 대장을 확인하여야 한다라는 규정이 있는 것도 아울러 알아두시기 바랍니다. 세 번째, 외국인이에요. 외국인. 외국인 또는 외국 법인. 자, 외국인이 우리나라에 중개사무소 개설 등록할 수 있습니다. 자, 이 경우에는 역시 공통서류 신교소사를 제출해야 되죠. 신교소사 플러스 외국인이니까 두 가지가 더 들어갑니다. 하나는 결이고 또 하나는 영이에요. 결령. 결이라는 건 뭐냐 하면 결격 사유에 해당되지 아니함을 증명하는 서류 한 부고, 두 번째 영업소 등기를 증명하는 서류 한 부입니다. 그래서 외국인 외국법인의 구비 서류는 신교소사 플러스 결령이라고 여러분들이 기억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 네 번째 분사무소. 분사무소. 자, 분사무소 설치할 때의 그 구비 서류. 분사무소 설치할 때의 구비 서류는 신교소사가 아니라 신교소 맨 끝에 거만 달래요. 신교소사가 아니라 이건 보입니다. 보. 자, 신교소는 똑같습니다. 이때는 아까는 중개사무소 개설 등록 신청서인데 이거는 분사무소니까 분사무소 설치 신고서예요. 분사무소 설치 신청서고, 신고서입니다. 신고서. 아까는 신청서였고 신고서. 두 번째 분사무소 책임자의 실무교육. 그 교자예요. 실무교육, 수료 확인증 사법 한 부고, 소는 중개사무소를 확보했음을 증명한 서류입니다. 건축물 대장에 기재된 건물의 분사무소를 확보했음을 증명하는 서류 한 부. 마지막 보는 보증이에요. 보증 설정 서류. 보증 설정 증명 서류 한 부를 말합니다. 그래서 분사무소 설치할 때는 신교소보, 공인중개사인 개업공인중개사의 구비서는 신교소사 꼭 암기하시기 바랍니다. 분사무소의 경우에는 다만 분사무소의 경우에는 등록관청이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법인 등기사항 증명서와 건축물 대장을 확인하여야 하며, 신청인이 확인에 동의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법인 등기사항 증명서를 첨부하도록 해야 한다. 첨부하려면 귀찮잖아요. 대부분 다 확인에 동의를 합니다. 다음 중개사무소 개설 등록 기준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번에는 3. 중개사무소 개설 등록의 기준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중개사무소를 종별은 크게 둘로 나뉩니다. 지금은 부책임전 개업공인중개사들은 워낙 나이들이 많으셔서 지금은 거의 없다고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중개사무소가 종별이 둘이라는 얘기는 기준 역시 둘이 되죠. 첫 번째는 개업공인중개사인 실수했습니다. 공인중개사인 개업공인중개사가 하나 있고, 자, 개인이라고 보시면 되겠죠. 공인중개사인 개업공인중개사가 있고, 두 번째는 법인인 개업공인중개사가 있습니다. 이건 중개법인이라고 한다고 예전에 말씀드렸습니다. 먼저 공인중개사인 개업공인중개사의 개설 등록 기준 4가지가 나옵니다. 4가지. 첫 번째 결격 사유에 해당하지 않을 것. 등록이 결격사입니다. 결격 사유에 해당하지 않을 것. 자, 두 번째 결격사는 뒤에 나옵니다. 따로. 두 번째는 공인중개사일 것. 그렇죠. 공인중개사이어야 됩니다. 공인중개사일 것. 공인중개사인데 결격사유에 해당되면 공인중개사인 개업공인중개사로 등록할 수 없는 겁니다. 세 번째는 신청일 전, 즉 개업공인중개사로 신청하겠다고 하는 신청일 전 1년 이내에 뭘 받아야 된다? 실무교육을 받아야 된다. 실무교육. 자, 본인이 공인중개사이고 결격사유에 해당이 되지 않습니다. 그러면 중개사무소를 개설할 거면 지금 실무교육 받고 1년 이내에, 거꾸로 해석을 하자면 1년 이내 중개사무소 개설 등록을 신청하면 된다는 얘기입니다. 네 번째는 중개사무소예요. 중개사무소.
건축물 대장에 기재된 건물의 중개사무소를 확보할 것. 자, 중개사무소 확보입니다. 건축물 대장에 기재된 요 네 가지가 공인중개사인 개업공인중개사의 개설 등록의 기준이고, 자, 이번에는 법인인 개업공인중개사의 개설 등록 기준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 기준. 이번엔 아까는 개인이었고, 이번엔 법인인 개업공인중개사의 개설 등록 기준. 자, 첫 번째. 첫 가지가 나오는데, 첫 번째. 결격 사유에 해당하지 않을 것. 즉, 법인의 사원 또는 임원이 결격 사유에 해당하면 안 됩니다. 두 번째, 상법상 회사. 자, 상법상 회사 또는 협동조합 기본법에 따른 협동조합. 근데 이 협동조합에서는 사회적 협동조합은 제외한다는 거 꼭 알아두십시오. 자, 이 협동조합으로서 자본금이 얼마 이상? 자, 이 자본금이 5천만 원 이상일 것. 자, 5천만 원 이상. 회사 또는 협동조합이 되는데, 협동조합에서 뭐는 안 된다? 사회적 협동조합은 안 되고, 회사 또는 협동조합으로서 자본금이 5천만 원 이상일 것. 자, 세 번째 조건. 세 번째 기준입니다. 공인중개사법 제14조에 규정된 업무만을 영위할 목적으로 설립된 법인일 것. 자, 법인인데 이 업무가 공인중개사법 14조에 있는 업무만 해야 됩니다. 자, 네 번째. 대표자가 공인중개사이어야 하며, 자, 대표자가 누구이어야 한다? 대표자는 공인중개사이어야 합니다. 대표자를 제외한 임원 또는 사원에, 자, 대표자를 제외한 임원 또는 사원의 얼마 이상? 3분의 1 이상이 공인중개사이어야 합니다. 자, 다섯 번째. 대표자, 사원 또는 임원의 전원 및 전원입니다. 이때는 분사무소 책임자가 실무교육을 받을 것. 자, 대표자, 사원, 임원, 전원 플러스 분사무소. 자, 분사무소 책임자가 뭘 받아야 된다? 그렇죠. 실무교육을 받아야 된다. 실무교육. 자, 그 분사무소는 분사무소 설치하는 경우가 해당이 되는 겁니다. 분사무소가 없으면 분사무소 책임자도 없으니까요. 자, 여섯 번째. 건축물 대장에 기재된 건물의 중개사무소를 확보할 것. 자, 중개사무소 확보. 네, 중개사무소 있어야죠. 이 중개사무소 확보해야 됩니다. 구체적으로 이 건축물 대장은 건축법에 따른 가설 건축물 대장은 제외합니다. 요거 중요해요. 가설 건축물 대장은 제외된다는 거. 자, 건축물 대장에 기재된 건물, 이 건물, 준공검사, 준공인가, 사용승인 검사 등을 받은 건물로서 건축물 대장에 기재되기 전에 건물을 포함한다. 자, 기재되기 전에 건물을 포함한다는 거 꼭 기억해 두십시오. 자, 그러한 건축물 대장에 기재된 건물의 중개사무소를 확보. 자, 확보의 방법은 뭐 건축물을 소유한다든가 전세, 임대차 또는 사용대차 등의 방법에 의하여 사용권을 확보하면 됩니다. 그렇게 확보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자, 다음은 무등록 중개업자에 대해서 같이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무등록 중개업자 또는 비개업 공인중개사라고 표현하겠습니다. 옛날에 부동산 중개업법 시절에는 무등록 중개업자라고 했고, 지금은 개업 공인중개사라고 했기 때문에 앞에 B자를 쓴 겁니다. 뭐냐면 중개사무소 개설 등록을 하지 않고 중개업을 하는 사람들을 말하는 거예요. 자, 이러면 안 된다고 분명히 말씀드렸습니다. 자, 무등록 중개업자의 유형을 보면, 자, 이게 유형 어떠한 형태가 있나? 자, 첫 번째, 중개사무소 개설 등록을 하지 아니하고 중개업을 하는 경우. 자, 개설 등록을 해야 되는데 개설 등록을 하지 않고 중개업을 하는 경우, 이거 무등록 중개업 또는 비개업 공인중개사입니다. 공인중개사 자격을 취득했어도 개설 등록을 하지 않고 중개업을 하면 무등록
무등록 개업 공인중개사, 무등록 중개업자 또는 비개업 공인중개사가 되는 거라는 거 꼭 기억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 두 번째. 개업 공인중개사의 사망 또는 법인의 해산. 그렇죠. 개업 공인중개사가 사망했거나 법인이 해산할 수 있어요. 이렇게 됐는데도 그 후에도 계속 중개업을 하는 거예요. 그 남아있는 사람들이. 그러면 당연히 무등록 중개업자 또는 비개업 공인중개사가 되는 겁니다. 자, 세 번째는 등록관청으로부터 등록 취소 처분을 받는 겁니다. 중개사무소 개설 등록을 했는데 법에 저촉된 일을 회기를 해서 등록 취소 처분이 된 거예요. 자, 등록 취소 처분을 받아야죠. 일단 받고 그 후에도 또 중개업을 계속 하는 겁니다. 그러면 당연히 등록한 게 아니기 때문에 무등록 중개업자 또는 비개업 공인중개사가 되는 겁니다. 자, 네 번째는 등록 취소 처분은 아니고 본인이 폐업을 했어. 폐업을 하고 그 후에도 또 계속 중개업을 해. 폐업을 하면 중개사무소 개설 등록 대장에서 말소가 됩니다. 그러니까 더 이상 개업 공인중개사가 아니죠. 그런데도 중개업을 한다는 얘기는 바로 무등록 중개업자 또는 비개업 공인중개사가 되는 겁니다. 자, 이렇게 유형 네 가지가 있는데 그럼 무등록 중개업자 비개업 공인중개사의 행위를 하다가 법에 저촉이 돼서 발각이 됐어. 그럼 어떠한 처벌을 받는가? 처벌은 그 제재가 아주 무섭습니다. 가장 공인중개사법에서 제일 큰 법이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 원 이하의 벌금인데 이 무등록 중개업 또는 비개업 공인중개사가 중개업을 하다 걸리면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 원 이하의 벌금형에 처해집니다. 벌금에 처한다. 법률에 이렇게 규정이 되어 있습니다. 자, 오늘은 공인중개사 법령 및 중개시험의 제6강 시간으로서 중개사무소 개설 등록에 대해서 같이 배웠습니다. 1. 등록 신청, 2. 중개사무소 등록 신청 시 구비서류, 3. 그 개설 등록의 기준, 4. 무등록 중개업자. 자, 오늘 공부하느라고 수고 많으셨습니다. 다음 시간에 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